민주당 의원의 좀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외교 안보통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홍익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국회의 모두 발언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로 아마 상황 자체가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가다니까, 음, 초조함이나 또는 음, 일종의 답답함? 음, 이런 것들이 좀 내비치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여러 내용적인 거는 다 설명이 됐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 윤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진 것을 과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말씀하시던데요.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방치하고 해법을 도출해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던데요. 이 역사적으로 좀 돌려보면요. 네. 어, 강제동원에 대한 그 청구권은 이미 오래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음, 그 전부터도 논란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됐고 네. 박근혜 정부 때 이 소송이 3심 판결, 대법원 판결을 보류했던 게 바로 양승태 사법파동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사법거래 의혹이었던 그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사법농단이죠, 예, 이게요. 예. 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음, 그게 윤석열 검사입니다, 당시에. 네, 서울중앙지검에.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왜 강제동원 문제가, 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됐고, 당시 박근혜 정부하고 네, 네,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어떤 사법거래가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 논란이 시작돼서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니라 음, 이미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음, 사법 판결을 그렇게 날 예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법률가시니까 더 잘할 텐데 제3자 변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외교적인 문제로 국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음. 근데 그런 문제를 법조인 출신인 더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 모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수의 언론은 이걸 민주당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양분법 돼 있습니다.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적과 동지. 음. 외국에 나가서도 일하는 UAE의 적이다. 예, 예. 이런 말씀들을 하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모든 사람은 둘이죠. 검사에게.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 음, 그러니까 그 세계관 역시 적과 동지. 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문제는 일본하고의 관계가 다 모든 책임이 그런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나쁜 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런 나쁜 걸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 즉, 지난 45년 해방 이후에 네.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인정도 없었어요. 일본이 포괄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예를 들면 통서 개념이라든지 네. 등등 해서 어떤 큰 틀에서 과거에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죠. 독일하고 비교해서.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이 실제 을사늑약 이거 자체가 불법적인 조약이라는 식민지 지배 자체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주장을 그대로 한국의 대통령께서 마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본은 다 했는데 여전히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일본 극우 세력과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조차도 일본 정부가 소위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또 무라야마 다마나 고노다마조차도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후퇴했던 걸 일본의 시민사회조차도 인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극우 세력과 같은 시각의 문제로 한일 관계를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또 모도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김대중 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과연 계승하고 있는 것이냐라고는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남의 당의 지도자를 예. 갖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은 그런 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도 그럼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못한 전혀 이승만 대통령 달리 가는 거죠. 그쪽에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했으면 예, 예. 땅을 쳤을 겁니다. 이런 합의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만 가장 원칙적인 대통령이셨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대통령을. 예.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치실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식의 희화화된 논리를 자꾸 그 과거 지도자를 끌고 와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 98년 오부치 합의 자체도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아주 그 고육지책의 합의이셨어요. 왜냐하면 97년 IMF 위기,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불가피했었습니다. 외환 지원 등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한일 간에 일본 정부가 그때도 오부치 총리가 대단한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유연성을 가진 정치인이었고 예. 그 정도의 합의가 최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의원님의 지금 그런 말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한일이 공동이익을 모색해 들어가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논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죠. 예. 지금 뭐냐면 한일 간의 경제협력 별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지난번에 그 화이트리스트 복원된 것도 아니고 설사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 이미 국내에서 소부장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산업 육성을 했고 도리어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고 투자를 한 기업도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전혀 변함이 없고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은 정부 간의 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정도 진행돼 왔습니다. 도리어 그 한일 경제 협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구조 자체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가 남는 건 한일 군사 협력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빠진 것은 과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당시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가 한미일 삼각동맹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단호히 끊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있다. 그러나 한미일동맹은 없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고 한국과 일본은 필요에 의해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동맹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냐면 한미동맹이 어떤 축으로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미동맹으로서 충분히 우리 정부 당국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데 한미동맹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왜 굳이 한미일동맹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을 위협한 가상의 적으로 대상해서 사실상 중국 포위 전략으로 하는 건데 과연 미국과 일본은 생각을 같이 하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제까지 금년 들어와서 무역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41억 분이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벌써 절반 수준이 넘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9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 들어와서 최대 무역 적자국이 중국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헌민주당 쪽 인사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이때 일본의 입헌민주당 인사들이 한국의 야당을 우리가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어떤 의원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입헌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틀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과연 이런 식의 합의를
뭐 얘기한다. 예를 들면 그 입헌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뛰죠. 네, 그렇겠죠. 이 합의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한일 간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일본 의원들을 설득하고 일본 사회에 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또 역시 별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원내대표에 그러니까 나설 계획이세요? 여러 가지로 당의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도 여러 분 뵈면서 네. 상의도 드리고 네. 관련된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4월에 그러니까 사퇴하기로 결정이 된 건 맞습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튼 뭐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 뭐 이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래서 이제 결국 시점 맞추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가 아주 공식화된 건 아닌 거죠 당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 뭐 논의는 좀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일단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먼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그 심중에 원내대표 생각을 이제 굳혀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걸까요?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그 민주당이 위기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허물어질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한 질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기관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당이 좀 더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 민생 개혁 과제라든지 또는 각종 입법 과제를 꼼꼼히 챙기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중도층을 포함한 우리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핵심은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신뢰 기반을 다시 쌓는데 누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역할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